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에서는 자신이 질량이 낮아서 내 안에 같이 있는 신에게 휘둘려 상대방과 신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하면 정리가 되고 내가 높아져서 싸움을 안 하게 된다고 하는데, 신싸움은 무엇이고 내 안의 신은 나에게 왜 관여하는지, 또 그에 따른 공부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법문을 지금 숱하게 실어놨는데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어요. 이번 생에 가져온 나의 본성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자꾸 들어가요. 또 이 본성에 이번 생에 나의 인성을 함양해서 부과시킨다. 이 결과물이 이번 생에 나타난다고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 생, 이 현생에는 안 나타나요. 다음 생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그 부과되는 건가? 내 안에 있는 인기, 인육 안에 있는 나의 인기에 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겁니다. 그럼 필요 없는 인성을 함양을 왜 이번 생에 해야 하는 것이냐고. 그건 그대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인성을 함양을 해서 이번 본성에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최소 이성을 잃지 않는 행위를 해달라고 노력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가 언젠가 잠시 나의 이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 내 근기만큼 이르죠. 어떤 이들은 내공이라고도 해요. 내공도 상중하 차원의 근기이고 받아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앉아서 내공을 쌓는다고 해도 그대가 지금의 받아온 근기만큼에 넘어서면 나의 본성은 드러나요. 이 밑에 있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기묘하게 너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딱 너의 본성을 치기 쉬운 인연을 네 앞에 보낸다면 그 순간에 나는 나의 본성에 일어났고 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나름의 그 인성을 함양해서 부과시켰다면 그 순간 이성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갖고 일을 크게 벌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죠. 공부하다가도 네 근기 밑에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너는 상관없는데 네 근기에 딱 걸리면 네 본성 드러난다 그러. 우리는 지금 이 공부하면서 그 나의 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만 잃지 않는다면 내 근기만큼의 모든 화가 차오도록 그러한 일을 벌리질 않아요. 요 밑에까지만 내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여놓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기싸움은 누가 일어나요? 안타깝지만 부모 자식 기간에 많이 일어나요. 특히 어머니와 딸들. 그 신싸움 많이 합니다. 같아도 어머니와 딸이 신싸움 붙어버려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둘 다 똑같아. 부모 자식이 제일 많이 그게 일어나서 집안이 우환이 쓰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도가 넘어지면 형제자매 친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건 다 신싸움이에요. 기싸움이지, 기. 네가 잘났니?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것이. 누군가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와서 너는 이렇게 심퉁부리는 행위를 하는가? 그걸 돌아봐서 그 행위를 얻게끔 마련해 주는 게 신싸움이고, 그래도 고쳐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절교해야 돼요. 딱 절교해야 돼. 이러한 일들이 100명 중에 30명이 있대도, 10명 중에 3명이 있대도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꼭 따라다녀요. 왜?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그러한 인연들이 있어요. 그게 신사무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들일수록 신사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운영의 주체인지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 그 분별이 모르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 서서 나를 부리려고 하는 못된 심보들이 있어요. 왜 내가 너를 부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누가 운용의 주체인가,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하나 되지 못할수록 기싸움이 심해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뭐냐, 누가 위로운 자의 입장인가, 누가 아쉬운 자의 입장인가 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줘야 하는 것. 이제 들어주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잘났고 너는 잘났는데 나는 이거를 했는데 왜 그건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절교가 우선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도 이제 신싸움이 일어나면 이건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느냐, 누가 운용의 주체였는가, 누가 너보다 기운이 센가, 음의 기운은 센가예요. 운용의 주체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세면 셀수록 약한 이는 자기의 에너지를 충족시켜 달라고, 자기 뜻을 받아달라고 해대는 행위인데 그걸 받지 못하면 결과는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짓을 못하면 이 함께해 나갔던 이 신은 뜹니다. 뜬다는 건 등 돌려 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제 이 자손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어떠한 기운을 밀어주더라도 행위 현장 사회에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제 짓을 다 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것 뻔하고, 또 이 자손이 명을 낼 때 그 명낸 게 이 신한테 들어오는데, 신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공적이 없는 것이라 등돌로 갑니다. 이때가 기운이 떴다. 이때가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봐요. 신기가 없는 보통 이들도 다 보게 된다고. 기운이 나가면. 왜 나갔을까? 왜 떴을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뒤에서 신이 밀어주는 거예요. 내 사주만큼 자리에 올라섰다면. 그래서 무라일체를 이루었어.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 여기서부터는 무라일체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삶을 무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 무의 차원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한 가지, 나를 위해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쉬워 찾아온 너의 입장이 대주어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나의 아쉬움이 그때서나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는 나는 아쉬운 활동 주체였고, 올라섰다면 이로운 운영 주체라. 아쉬운 이들이 많이 오는 만큼 아쉬움을 채워주면 그게 나중에 나의 공적으로 들어온다. 아쉬운 활동 주체의 삶과 이로운 운영 주체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버려요. 신싸움 단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 거기서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활동의 주체인가, 이에 대한 분별을 다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위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아쉬운 활동 주체가 신싸움으로 대든다? 그러면 여기 아쉬운 자 뒤에 있는 신이 아주 못된 거예요. 이 신을 공부시켜야 돼요. 이 신을 공부시키지 못하면 이는 어디에 나가선지 말썽제리가 나는 거고, 이는 어디에 나가선지 그냥 분위기를 깨버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했는데도 많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는 사자로서 생활하는 것이죠.
왜 사자로 쓰이느냐? 주위에 있는 이들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죠. 신싸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지, 어떻게 해야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지.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로 노력하는데 활동의 주체가 그렇다. 그럼 그 활동의 주체에 절규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번에 받아온 현생의 너의 본성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함양하더라도. 근데 인성까지 함양 안 한다면 내 본성이 나를 흔들려. 이 본성만큼은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대신들이 같이 하고 있어. 대신들이 함께 딱 움직이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에게 하는 소리가 있죠. 검은 말이 짐승말하고 그랬어요. 고쳐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에 대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